5학년 2학기 과학 내용은 페이지 2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5학년 2학기도 총 5개의 단원이고, 첫 번째 단원은 탐구입니다. 자,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 과연 진짜 재미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탐구에서는 순서를 잘 봐야 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잘 봐야 돼요. 요 두 가지 한번 잘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탐구 문제를 정해야 되고, 뭘 탐구할까?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탐구할 거 정했으면은 이렇게 탐구해야지. 자, 계획 정했으면은 실제로 실행, 탐구 실행, 진짜 탐구를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나온 거를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발표하고, 발표만 끝났으니까 또 새로운 탐구를 해보고, 요 순서, 요 5가지 순서 기억합시다. 자,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요, 탐구해야 될 문제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다. 이거 중요해요. 분명하다. 분명해야 돼요. 모호하면 안 돼요. 주관적이어도 안 돼요. 분명하게 객관적인 것들을 탐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탐구 계획을 세울 때에는 탐구 계획에 들어가야 할 거, 뭐, 기간, 장소, 준비물, 역할, 순서,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할 거,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눈으로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 뭐, 탐구 문제 정하기, 탐구 계획 세우기, 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 뭐, 보기로 주고, 순서 여러 가지, 이게 5가지 순서를 보기로 주고, 뭐, 탐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하는 것은 어떤 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 용어 적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눈으로 각자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각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탐구를 실행할 때에는요, 막 실행을 해요. 뭐, 실험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근데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가장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면서 개선하면 돼요. 원인을 찾으면 돼요. 자, 작품 개선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 정리. 자, 표나 그래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5학년 1학기 내용에 자료 변환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우리 선화 준비하는 친구들 5학년 1학기 부분에서 1단원 탐구 부분은 좀 봐도 좋아요. 이게 좀 다 섞여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단원은 5학년 1학기 것도 다 봐도 좋습니다. 자, 탐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막 장황하게 설명한다. 이런 거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게 되면은 똑같이 앞에 순서랑 똑같은 과정들을 반복하면 돼요. 문제 찾고, 그러니까 문제 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 발표하고, 이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2단원 볼게요. 생물과 환경. 자, 여러분, 생태계 용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통틀어 이루는 것을 생태계라고 한다. 요거 뜻을 주고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생태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태계가 거창한 거는 아니고 화단도 생태계고 연못도 생태계고 숲, 바다도 생태계고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생물 요소는 말 그대로 살아있지 않은 거, 환경적인 거. 공기, 흙, 물, 온도 이런 거. 환경적인 거가 비생물 요소고 살아있는 거. 동물, 식물, 곰팡이, 세균, 원생생물 이런 것들은 생물 요소예요. 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온도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식물에 따라서 흙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비생물 요소만 영향 준다. 노노노. 서로가 영향을 준다. 자, 생물 요소를 분류하면 이렇게 세 가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되거든요. 요거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자, 생산자는 햇빛 등의 자원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그래서 대부분이 식물이고, 식물이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먹이가 필요한 친구들. 우리도 뭘 먹어야 되죠? 사람, 토끼, 뭐 강아지 뭐 사료 먹죠? 아니면 뭐 잡아먹죠? 야생에 있는 강아지들은 뭘 잡아먹어야 돼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소비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 보통 동물, 곤충도 소비자인 경우가 많아요. 곤충이 생산자, 뭐 식물을 먹기도 하죠. 식물을 갉아먹는 곤충들도 있고, 아니면 꿀벌 같은 친구들은 또 꿀을 가져가기도 하죠. 자, 분해자. 분해자는 말 그대로 분해하는 건데, 뭐를 분해하냐면 죽은 생물, 아니면 동물들이 똥 싼 거, 배출물을 분해합니다. 그걸로 양분을 얻어요.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분해자에 속해요. 자, 여러분,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 소비자는 먹이 먹는다. 분해자는 분해해서 얻는다. 배출물, 똥이나 죽은 걸로 분해하면서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사람은 소비자에 속하죠. 그래서 생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가 없으면 우리의 먹이가 없어지죠. 분해자가 없으면 똥과 죽은 생물들이 분해가 안 되니까 자연환경이 다 그 죽은 생물과 똥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눈으로 보고 이해하면 될 거고. 자, 우리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자, 요게 사슬과 그물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자, 사슬, 그물 검색을 해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슬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쭉 일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예시를 들까? 자, 식물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꽃. 나비가 그 꽃의 꿀을 먹어요. 자, 개구리가 이 나비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가 개구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인간이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쭉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가 먹이사슬. 먹이그물은 이 먹이사슬이 모이고 모여서 서로, 서로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막 그물처럼.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뜻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사슬처럼 연결돼 있으니까 먹이사슬, 그물처럼 연결돼 있으니까 먹이그물. 요거 사슬, 그물만 찾아도 용어를 적을 수 있어요. 먹이사슬, 먹이그물. 그러니까 실제로 생태계에서 생물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슬, 그물, 요거 용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사슬과 그물의 공통점 뭐라고요? 먹이 사슬은 한 방향, 먹이 그물은 여러 방향. 요거 보고, 자, 생태계 유지 방법. 먼저, 요 피라미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생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가 보통 그 종류와 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이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 이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최종 소비자. 보통 인간이 있죠. 최종 소비자의 대표적인 예가 인간인데요. 우리 사람인데요. 이 위로 갈수록 수가 점점 줄어요. 수가 줄어든다. 잘 보이나?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먹이 단계별로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 게 생태 피라미드다. 요거 용어 눈으로 좀 보고요. 용어 눈으로 확인하고. 자, 생태계 평형은 눈으로 읽어봅시다.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이 평형이다. 정도. 근데 가끔 이 안정된 생태계가 있는데 평화로운 이 생태계에 갑자기 인간이 산을 막 파괴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이런 요인에 따라서 그 안정된 상태가 깨지기도 해요. 자, 만약에 산에 산불이 났어. 그러면은 산에 있는 식물들이 다 불에 타겠죠. 그럼 그 산에서 생산자가 없어지니까 소비자들도 그 식물을 먹어야 되는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겠죠. 내가 먹을 식물이 없어졌어. 이렇게 이 안정된 상태가 깨지기도 해요. 눈으로 읽어보고요. 자, 요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친 영향. 요것도 좀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비생물 요소의 영향, 이거 눈으로 보고 적응을 한번 볼게요. 6번 적응. 자, 우선 서식지. 서식지는 생태계랑 다른 용어인데 헷갈리지 말고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하는데 요거 용어 용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서식지 확인하고 생태계랑은 다릅니다. 자, 서식지에 따라서 동물들이 생김새가 달라요. 살아남기 유리하게 생겼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주 눈으로 싹 덮인 북극이에요. 북극. 자, 북극에서 흰 곰이 살기 좋을까요? 검은 곰이 살기 좋을까요? 자, 흰 곰 1번, 검은 곰 2번. 자, 한번 손가락으로 카메라에 대고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번입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자, 북극은 눈이 많으니까 하얗죠. 내가 흰색이어야 나를 잡아먹는 사람들한테 안 보여. 내가 검은색이면 날 잡아먹는 사람들한테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곰이 살아남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은 각자 사는 곳, 서식지에 따라서 살아남기 유리하게 생김새가 있다. 생김새도 있지만 또 사는 방식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철새 같은 경우. 자, 철새는 따뜻한 곳에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 겨울이 되면 추워지죠. 그래서 철새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요. 여기 너무 추워.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겠다. 그러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다시 철새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통해서 적응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겨울잠도 생활 방식을 통한 적응의 예다. 자, 여러분, 환경 오염 부분은 눈으로 읽으면은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생태계 보전. 우리 생태계는 안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 때문에 생태계가 더럽혀질 수 있고, 이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뭐 산을 없앤다거나, 댐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거 없애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 쓰레기 좀 덜 버리고, 환경 아끼고,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단원 볼 거예요. 날씨와 우리 생활. 자, 여러분, 우선 습도의 뜻 알고 갑시다. 습도는 습한 정도,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자, 아까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 온도계라 했죠? 습도는 습도계로 측정합니다. 그 중에서 건습구 습도계, 요거 까먹은 친구들이 쓸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뭐냐면은, 알코올 온도계에 두 개를, 보이나? 잠깐만요. 검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알코올 온도계를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놔요. 이렇게. 자, 한쪽은 건구 온도, 건조한 공기를 측정하고, 한쪽은 습구 온도, 습한 온도를 측정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비커를 둬가지고, 비커를 둬서 여기에 이렇게 헝겊으로 감싸요. 이 헝겊이 물에 잠기게. 약간 습해지게, 물에 닿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요 두 개의 온도를 재면은 이 두 개가 약간 달라요. 보통 건구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습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건습구 습국의 이름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자, 습도는 적당한 습도가 있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끈적끈적. 요즘 여름에 그렇죠? 습하면 끈적끈적. 아, 짜증나. 불쾌해. 그리고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축축하니까 곰팡이도 잘 피고 음식도 빨리 상하고. 습도가 낮으면은 건조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 막 각질 올라와. 너무 건조해. 그리고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 기침 나고 대신에 빨래는 잘 마르고 하지만 산불은 좀 잘 나요. 우리 언제더라? 우리 한 4월인가 5월쯤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음. 건조하면은 산불이 그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습도가 낮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가 중요해요. 자, 이슬 안개 구름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수증기가 응결했다는 거. 근데 위치가 달라요. 어디에서 수증기가 응결했냐? 나뭇가지나 풀잎에 응결했다. 이슬, 공기 중에 응결했다. 안개, 저기 하늘 높이 응결했다. 구름, 요거 차이 봅시다. 이슬, 안개, 구름, 어디에서 응결했는지가 다른 거다. 자, 그 다음. 자, 비, 눈, 요런 거는 스킵. 자, 고기압과 저기압, 여기 볼게요. 자,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의 압력 줄여서 기압인 거예요. 자, 공기가 세게 눌러. 으악! 고기압. 공기가 가볍게 살살 눌러. 저기압. 자, 공기가 많으면 무겁겠죠? 공기가 적은 것보다 무겁겠죠? 공기가 많으면 고기압, 공기가 적으면 저기압. 그러니까 많으니까 무겁고 적으니까 가볍겠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아까 쌤이 열과 열의 이동 얘기할 때 자연은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게 불어요.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공기가 이동하면은 샤 바람이 불어요. 그 이동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방향 찾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아까 대류 설명했어요. 열의 이동 대류. 그거가 이 5학년 2학기 이 바람에서도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줄게요. 그것은 여기 해풍, 육풍에서 쓰이는데 자, 요거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낮이에요. 해가 떴어요.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우리 한여름에 바다 놀러 가본 친구. 자, 바다 놀러 갔을 때 바닷물 들어가면 어때요? 아, 시원해요. 근데 바다에서 다시 나오면은 모래를 밟으면 뜨거워요. 그 이유가 물보다 모래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볼까요? 자, 대류. 아까 설명했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죠? 뜨거운 공기 위로 가요. 자,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다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아래로 가요. 자, 공기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 저기 높은 하늘 위에선 이렇게 이동. 근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에서 불어오니까, 아,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해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해풍. 자, 반대로 밤이 되면, 자, 밤이 되면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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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위에 사람을 그러는데, 실수.
자, 밤이 되면 모래가 더 빨리 차가워져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더 따뜻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많은 거에서 적은 거, 많은 거에서 적은 거. 저기 하늘 높이에서가 아니라 우리 서 있는 곳에서는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어요. 아, 바람이 땅에서 바다 쪽으로 부네? 그래서 육지에서 바람이 분다고 육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해를 하면 좋은데, 아, 쌤, 저는 원리가 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암기법이 있어요. 이거 아는 친구들은 지금 좀 피식피식 웃을 수도 있는데, 낮에는 해가 뜨니까 해풍이라고 암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풍, 육풍 헷갈린 친구들이 있는데, 낮에는 해가 뜨니까 해풍, 밤은 반대, 육풍.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이. 요거 암기법.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해가 떠서 해풍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바람 부는 거니까 해풍인 거예요. 자, 요거 보고 이제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 자, 요거 봅시다. 이거 그림 잘 봐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우리 낮에 낮에 정수리 엄청 뜨거워지죠. 왜? 정수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이렇게 바로 위에서 받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저기 멀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장 둥그런 부분이 태양을 많이 받아요. 가장 둥그런 부분, 가장 뾰족한 부분이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가운데쯤 있죠. 이 대한민국의 아래 부분이 더 뜨거운 날씨가 있고요. 대한민국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는 좀 더 시원해요. 자, 그거를 이해하고 이 지도를 보면요. 자, 여름은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자, 남, 북이니까 남동북이라고 하는데, 남동 쪽에서 불어온다. 자, 일단 남쪽, 우리보다 아래에서 불어오니까 따뜻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죠. 지금 바다에서. 바다에서 불어와서 습해요. 그래서 여름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어, 있어요. 자, 반대인 겨울은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대륙, 땅에서 불어오죠.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그래서 건조해요. 그래서 겨울은 차갑고 건조. 봄이랑 가을은 여기서 불어오는데, 자, 일단 아래에서 불어오니까 따뜻해. 근데 이 위치가 바다가 아니고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이 상하이 뭐 그런 쪽인데 땅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해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건조. 자, 초여름은 여기서 불어오는데 초여름은 아직 막 엄청 뜨겁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불어와서 약간 습한데 막 뜨겁지는 않아요. 초여름 여기서 불어온다.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름, 겨울 정도만 구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날씨 우리 생활 미친 영향 요런 거는 쭉쭉쭉 내려갈게요. 자, 이제 4단원 물체 운동. 자, 여러분 요즘 선생님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 뭐 하고 있냐면은 줄넘기 하고
뭐, 러닝머신 뛰고, 쌤 막 복싱하고, 운동해요. 이거는 과학에서의 운동이 아니에요. 과학에서의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게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의 뜻은 위치가 변해야 돼요. 자, 그 운동을 할 때 각자 이 빠르기가 있죠. 이 빠르기가 변하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자, 자동차 쭉 달리다가 빠르게 달리다가 빨간불 되면 천천히 느려지면서 정지. 이렇게 자동차는 빠르기가 변하죠. 근데 케이블카, 회전목마,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보면은 빠르기가 항상 비슷해요. 항상 일정. 뭐 요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눈으로 보면 되고. 자, 빠르기 비교하는 방법.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더 빨리 도착한 친구가 빠른 거고, 같은 시간 이동하면은 더 많이 간 친구가 빠른 거죠. 요 정도는 뭐, 이렇게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 이제 속력이 중요합니다. 속력. 왜? 항상 거리와 시간이 같은 건 아니에요. 자, 한 시간 동안, 자, 선화가 한 시간 동안 30km를 달렸고, 예원이가 1분 동안 30m를 달렸다. 자, 요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치?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누가 더 빠른 거야, 대체? 이런 때 속력을 구해야 돼요. 이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그래서 분수로 쓰면 시간분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속력을 구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고, 그 단위는, 자, 요거,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요거를 퍼라고 읽거든요. 자, 요거는, 자,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시간이 1시간 단위, 그리고 킬로미터 단위. 얘를 좀 깐진하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깐진하게 이렇게 옆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퍼라고 읽는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요 속력 안전, 이런 거는 쭉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산과 연기. 왜 가장 중요하냐면, 자,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과학은 미리 잡아놓으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과학은 보고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그 외우는 대표적인 문제가 산과 염기인 것 같아요. 산과 염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원이고, 자, 여러 가지 용액 있는데,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 이런 애들, 좀 시큼, 새콤, 요런 애들은 산성. 유리세정제, 빨래비 눈물, 이런 것들은 염기성. 석회수, 염기성, 이런 거. 잘 체크하고, 자, 이 용액은 뭐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거품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산과 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시약입니다. 여러분, 지시약. 자, 지시약의 정의를 잘 봅시다. 지시약의 뜻.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 지시약. 요거 지시약. 자, 요거 물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 지시약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변화가 뭐예요? 보통 색으로 변하죠.
색으로 변화해요. 그 색 변화가 여기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진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암기해야 돼요. 요거, 리트머스, 페놀프탈레인, 양배추 지시약. 요 세 가지라도 좀 봅시다. 자, 그 다음,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 넣기. 자, 먼저, 묽은 염산은 산성이라고 했죠? 산성에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넣으면은 부글부글, 부글부글 기포가 나면서 녹는다. 산성에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 넣으면 기포 나며 녹는다. 근데 삶은 달걀인자 두부 이런 거는 반응이 없어요. 안 녹아, 안 녹아. 근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반대예요. 반대. 얘는 염기성이에요. 자, 이런 염기성 용액은 쌀물 달걀인자와 두부를 녹여요. 녹이면은, 자, 아까 산성이 달걀 껍데기랑 대리석 조각 넣으면은 부글부글 기포 나면서 녹는다 했죠. 부글부글 이렇게 기포 나면서 녹는다. 이렇게 부글부글. 근데 이 염기성 용액이 녹일 때는 흐물흐물, 흐물흐물, 뿌옇게 녹인다. 이 두부가 물 많이 먹은 비누처럼 흐물흐물 뿌얘지는 거예요. 달걀인자도 뿌얘져요. 하지만 이 염기성은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하고는 반응이 없어요. 안 녹아요. 자, 그러면 요 1번 볼게요. 자, 묽은 염산이 아니라 진한 식초, 뭐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이런 것은 똑같은 산성이니까 같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다른 염기성도 뭐 있죠? 말레피눈물, 유리세정제 이런 친구들을 같은 반응을 가집니다. 자, 요거 잘 보고. 자,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는다. 왜 섞지? 왜 섞어? 참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자, 그걸 섞으면은, 독특한 일이 생겨요. 자, 산성이랑 염기성이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싸워요. 자, 우리 싸우면 어떻게 되죠? 더 센 친구가 이기죠. 산성 염기성도 똑같아요. 산성이 더 강하면 산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염기성 때문에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산성. 자, 센 염기랑 약한 산성이 만나면 이 염기가 이 산성 때문에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 결과는 염기성.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지시약이랑 같이 내기도 하거든요. 지시약. 어떻게 되냐면, 자, 산성 용액이랑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랑 만나면은 붉은색이 되죠. 여기에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 색깔이 점 변해요. 어떻게? 붉은색에서 분홍색이 됐다가, 염기성을 더 넣었더니 보라색이 됐다가, 염기성을 더 넣었더니 청록색이 돼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보면은 붉은 양배추 지시약, 산성과 만나면 붉은 거. 자주색 양배추 지시야. 붉은 거. 염기성과 만나면 푸르거나 노란 거. 자, 근데, 자, 산성용액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넣었을 때 붉은색이었는데, 갑자기 초록 계열로 변했어. 그렇다는 건 염기성이 됐다는 거죠. 반대로 염기성은 처음에 노란색이었는데,
갑자기 붉은색이 됐어. 산성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섞는 비율에 따라서 산성을 더 많이 넣으면은 산성이 돼버립니다.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산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잘 보고요. 자, 용액의 이용은 눈으로 쭉 읽어서 예시 정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5단원 다 했는데, 자,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 자, 357, 359 볼게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 357, 359 지금 푸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풀어보세요.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357, 359번.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57번 먼저 볼게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생물 요소랑 비생물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물 요소를 고르래요. 자, 생물 요소는 살아있는 거 고르면 돼요.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고르지 않은 햇빛, 흙 이런 것들은 비생물 요소겠죠? 요거 구분할 수 있는 거 문제 잘 보고. 자, 359.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바로 먹이 그물입니다. 자, 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먹이 사슬은 하나를 하나가 먹고 이 하나를 다른 한 생물이 먹고 또 이 생물을 한 생물이 먹고 내 먹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은 자, 이 생물이 여러 가지 먹고 이 생물이 여러 가지 먹고, 이 생물이 얘도 먹고, 얘도 먹고, 또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던 것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먹을 게 이것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고. 괜찮아. 근데 여기, 이 먹이 사슬에서는 하나가 없어지면, 내가 먹을 게 없어. 나도 죽어. 내가 먹을 게 없어. 나도 죽게 됐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건 먹이 그물입니다. 자, 그 다음 96페이지에서 문제 몇 가지 또 풀어볼 건데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364, 자, 372, 요거 한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75까지 풀어봅시다. 세 문제 풀어봅시다. 자,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 켜볼까요? 카메라를 켜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네, 좋아요. 좋아요.
친구들이 화면을 켜고 봐야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푼 친구들 화면에 대고 손 들어 봅시다. 다푼 친구들 손 들어 봅시다, 화면에. 오케이, 오케이. 몇 명 다 푼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수증기가 응결했는데 어디에서? 나뭇가지나 풀잎에서. 그러면 이슬이라고 하죠. 공기에서는 안개, 하늘 높이에서는 구름. 알았죠?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372 봅시다. 이거 왜 이래? 372 봅시다. 자, 물체의 운동은 걸린 시간과 이동한 거리로 나타낸다. 요 두 가지가 있어야 표현할 수 있다. 과학에서 물체의 운동은 그렇습니다.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위치가 변해야, 이동을 해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운동한 게 아니에요. 자, 375 볼게요. 자, 요거는 진짜 속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고 했어요. 자, 3시간이네요. 3시간 분의 6km. 시간은요, 우리 시간이라고 한국어로 안 쓰고요. 영어로, 아이고, 너무 다 지워졌다. 영어로 H라고 씁니다. 왜 H라 쓰냐? 시간을 영어로 쓰면 hour라고 해요. 그거의 앞자리를 딴 거예요. 그래서 자, 3분의 6을 계산하면 2죠. 그리고 그 단위는 아까 쌤이 뭐라 했죠? 간지나게 옆으로 쫙 틀어서 쓴다 했죠. 이렇게 읽을 때는 2km per hour, 시속 2km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 구하는 문제는 사실 뭐 수학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과학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속력 구하는 것쯤은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 300, 97 페이지. 자, 여기에서 한번 378, 379 봅시다.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기포가 생기면서 녹는 거는 산성이죠. 자, 너무 좋은 이유. 수학은 내가 알아도 풀어야 돼. 귀찮게 막 식 쓰면서 풀어야 돼. 근데 과학은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나와. 귀찮게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과학은 암기를 좀 잘 해둡시다. 그냥 머리에 있으면은 계산 실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과학은 공부를 꼭 열심히 합시다. 자, 마지막 379번. 산성용액에 염기성을 넣으면 산성은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염기성은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학년 2학기 내용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11시에 6학년 1학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